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실기 2022년 제2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중요한 내용 되겠습니다. ACGIH의 입자상 물질의 크기를 세 가지로 분류하고 각각의 평균 입경을 적어보시오 라고 했습니다. ACGIH의 입자상 물질은요, 흡입성 분진, 흉곽성 분진, 호흡성 분진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흡입성 분진이 상기도 그죠? 우리 제일 그 윗부분까지 들어가서 입자가 제일 큰 분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흡입성 분진의 평균 입경은 100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흉곽성 분진이죠. 그죠? 평균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고요. 하기도에서 이제 폐포까지 들어가는 호흡성 분진은 평균 입경이 4마이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흡입성 분진 평균 입경 100마이크로미터, 흉곽성 분진은 평균 입경이 10마이크로미터, 호흡성 분진은 평균 입경이 4마이크로미터 이렇게 세 가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단골로 잘 출제되는 문제죠. 단조 공정에서 단조로 부근에서 측정한 건구 온도가 35도, 자연 습구 온도 32도이고요. 흙구 온도가 40도였습니다. 습구, 흙구 온도 지수를 계산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은 단조로 공정에서 단조로 부근이니까요.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실내라고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옥내 또는 태양광선이 내리쬐지 않는 옥외는 뭐가 없어졌죠? 건구를 생략한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흙구 온도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32도고요. 0.3 곱하기 흙구 온도 40도씨. 계산하면 34.40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작업 강도가 중등 작업으로 연속 작업을 할 때 고열에 대한 노출 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가 중등 작업이면서 연속해서 작업할 때의 작업장 온도는 고열에 대한 노출 기준은 26.7도씨가 됩니다. 근데 현재 노출된 건 34.40도씨죠. 그러니까 노출 기준을 어땠다? 초과했다 할 수 있다. 그죠? 중등 작업으로 연속 작업일 때의 노출 기준 26.7도씨보다 WBGT 34.40도씨가 더 높으므로 노출 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앞부분 생각 안 나시면 노출 기준 초과했다. 왜? 중등 작업 연속일 때 26.7도씨인데 현재는 34.40도씨니까 노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죠? 중요한 내용입니다.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괄호 안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됩니다. 그죠? 법규 내용은 가급적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몇 명?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몇 명?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발생 비율이 사업장 근로자 수의 몇 퍼센트? 10% 이상인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수립 시행입니다. 요거는 앞에 별표는 한 2개 붙이면 되는데요. 파란색하고 다시 한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어서 요거 문제는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5명이더라도 그 발생 비율이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었죠, 그죠? 작업환기 관리의 원칙 3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일단 작업환경 관리의 공학적인 원칙이다 하면은 교육을 뺐다, 그죠? 근데 지금은 그냥 원칙이더라도요, 각각의 세부 방법 2가지니까 요거 적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죠? 첫 번째 대치나 대체죠. 위험한 걸 위험하지 않은 걸로 변경했다, 그죠? 공정의 변경, 유해물질 변경, 시설의 변경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는 격리였습니다. 저장물질의 격리, 시설의 격리, 공정의 격리, 작업자의 격리. 그죠? 아까하고 동일하게요. 변경하고 동일하게 시설, 유해물질, 저장물질, 유해물질 비슷하죠. 그죠? 공정. 그래서 공정 유해물질 시설을 변경하고 공정 유해물질 시설을 격리한다. 이렇게 함께 기억해도 되고요. 하나 추가하자면 작업자 격리고요. 환기는 국소 환기, 전체 환기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넘어갑니다. 예, 시료 채취 방법 중 여과 포집에 기여하는 6가지 기전, 여과 포집 원리 굉장히 잘 나왔죠, 그죠? 자, 직접 차단, 관성 충돌, 확산, 예, 요거 뭐 입자가 큰 거부터 우리 기억했던 순서대로 하자면요, 입자가 클수록 침강한다, 그죠? 중력 침강, 정전기 침강. 그 다음 큰 입자들끼리 충돌하죠. 관성 충돌, 직접 차단이고요. 작은 입사일수록 난리는 확산을 했다. 그죠? 그래서 중력 침강, 정전기 침강, 관성 충돌, 직접 차단이나 간섭, 확산이고요. 하나 더 넣자면 채로 걸러내는 체질을 포함해도 되겠습니다. 자, 6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후드에 플랜지를 부착하는 경우 플랜지의 효과를 3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플랜지를 부착하면요, 필요 송풍량이 25% 감소된다. 이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필요 송풍량이 감소된다. 필요 송풍량이 25% 감소된다 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 송풍량이 감소되는 건 불필요한 기류를 차단했기 때문이죠. 그죠? 앞에서 플랜지는요, 뒤에서 오는 후방 기류를 차단한다라고 했거든요. 불필요한 기류의 차단 또는 후방 기류 차단해도 되고요. 자, 후드 전면의 포집 범위가 넓어진다. 그죠? 불필요한 기류를 차단하고 전면에서 포집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필요 송풍량을 감소시키고 불필요한 기류를 차단하고 후드 전면의 포집 범위가 넓어진다. 3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실시한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 영으로 정하고, 예,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따른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기간을 적어라. 그죠? 보통 자료 보관은요, 3년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자료를 보존하는 기간도 3년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주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내의 창과 창문이 모두 닫힌 상태에서 한 개의 환기 설비만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의 용적이 5 곱하기 6 곱하기 4이고요. 덕트의 직경이 22cm고 피토관으로 측정한 덕트의 유속이 그죠? 1.2m/s. 자, 이럴 때 사무실의 공기 교환 횟수 ACH를 계산하시오. 그죠? 자, 공기 교환 횟수 ACH는요, 사무실의 최적 미터의 3승분의 실내 환기량이었습니다. 그죠? 미터의 3승 per minute 또는 미터 3승 per hour를 넣으면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계산해 볼게요. 실내의 최적이 얼마냐면 5 곱하기 6 곱하기 4가 되고요. 환기량 한번 계산해 볼게요. Q는 그죠? A 곱하기 V인데요. 단위 볼게요. 유속이 미터 퍼 세크란이니까 Q를 미터의 3승 퍼 미니트로 만들려면 60 곱해야죠. 그죠? A 곱하기 V가 되겠습니다. 60 곱하기 A는
지금 직경이 주어졌기 때문에요. 4분의 파이 d 제곱이죠. 그죠? 바로 넣을게요. 파이 곱하기 직경이 22cm니까 미터로 고쳐주면 0.22의 제곱이죠. 곱하기 지금 유속이 1.2m/s다. 그죠? 요거 계산하니까 2.74m의 삼승 per minute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부피는요. 5 곱하기 6 곱하기 4고 환기량은 2.74다. 그죠? 지금 단위는 미니트잖아요. 근데 요거는 시간당 환기 교환했으니까 곱하기 시간으로 바꾸기 위하여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계산하면 1.37회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하고요. 별표를 뭐 하나에서 2개 정도 완전 엉뚱한 문제는 아니죠. 한 2개 정도 붙이는데요. 파란색에서 다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볼게요. 25도씨 일기압인 어느 작업장의 벤젠 농도를 고체 흡착관으로 측정했습니다. 비누 거품 미터로 유량을 보정한 결과 25cc를 통과하는데 시료 채취 전에 10.21초고 시료 채취 후에 13.01초가 걸렸다. 이 부분을요 나타내면, 다시 말하면 25cc를 통과하는데 걸린 시간이 초예요. 근데 이 시간이 뭐냐면 요거 채취 전 시간과 채취 후 시간이 나왔을 때는 평균 시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2분의 10.21 플러스 13.01초다. 그죠? 다시 해볼게요. 25cc를 통과하는데 25cc고요. 걸린 시간 초를 말하고 있는데 현재 초가 하나로 나온 게 아니라 전과 후로 나왔을 땐 평균 시간 내야 됩니다. 그러면 평균은요 2분의 2개를 더하면 되죠. 전에는 10.21이고 후에는 13.01초가 걸렸다. 그죠? 다시 말하면 여기에서 25cc/s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취한 시간은요, 오전 10시 20분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 채취했다라고 나왔고요. 채취한 벤젠을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활성탄 앞층에서 벤젠이 3.2mg, 뒤층에서 벤젠이 0.2mg 검출이 되었고, 공시료라는 건 벤젠을 검출하기 전에 시료 자체 무게죠. 그죠? 평균 분석량이 0.02mg입니다. 해당 작업장 공기 중 벤젠의 농도 ppm을 계산하라. 그죠? 자, 우리가 ppm과 mg/m 삼승의 공식이 있었죠. 그죠? ppm은 mg/m 삼승 곱하기 분자량 분의 24.45. 그죠? ppm은 분자량 분의, 그죠? 지금 현재 25도씨 일기압이니까요. 24.45 곱하기 mg/m의 삼승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요, ppm을 바로 계산할 수 없고 mg이 나오고 cc가 나오니까 요 mg/m 삼승을 먼저 계산해서 요렇게 계산해야겠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mg/m의 삼승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벤젠의 채취량 mg은요, 활성탄 앞층에서 3.2고 뒤층에서 0.2예요. 근데 공시료는 벤젠이 안 들어간 자체 무게니까 요거 빼줘야죠. 그죠? 0.02 하면 위에는 이제 벤젠의 채취량 mg이 되었습니다. 자, 밑에는 미터 삼승이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비누 거품 미터로 유량을 보정했는데 25cc 요 초다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래서 펌프의 평균 유량을 계산해 봅니다. 자, cc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25cc는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고요. 자, 여기에서 시간이 채취 전과 후로 나올 땐 평균 시간 내야 합니다. 그래서 2분의 채취 전에 10.21, 채취 후에 13.01 하면 요게 이제 25cc/초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필요한 건 우리가 리터 퍼 미니트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채취 유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채취한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그죠?
오전 10시 20분에서 오후 2시 40분까지 채취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10시 20분에서 2시 40분을 하면 총 260분이 되죠. 요거는 지금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자, 지금 현재는 요거 할게요. 펌프의 평균 유량을 계산하는데요. 리터 퍼 미니트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25cc를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하면 리터가 됩니다. 자, 밑에는요, 세크 단위잖아요. 요 세크를 미니트로 고치기 위하여 곱하기 60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하니까 펌프의 평균 유량이 0.13 리터 퍼 미니트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미터 3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펌프의 평균 유량 0.13 리터 퍼 미니트를 미터 3승으로 고쳐줄게요. 0.13 리터는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면 미터 3승이 되었습니다. 퍼 미니트가 밑에 있잖아요. 미니트를 없애기 위해선 채취한 시간 미니트를 곱해줘야 없어지죠. 그죠? 약분하면 없어지고 미터 3승만 남겠죠. 근데 지금 채취한 시간이 10시 20분에서 2시 40분이다 했으니까 총 4시간 20분이에요. 260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260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요. 계산하면 100mg per 미터 3승 나옵니다. 요건 무난하게 계속 풀었는데요. 앞에서는 문제가 펌프의 평균 유량이 0.13 리터 퍼 미니트다 이렇게 주어진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거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펌프의 평균 유량은 25cc다 그죠?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가 되고요. 미니트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채취 전과 후로 나왔기 때문에 평균 시간 내야 됩니다. 2분의 채취 전 플러스 채취 후 하면 이게 지금 세크 단위잖아요. 그죠? 요거를 미니트로 고치기 위하여 곱하기 60분의 1미니트 해줬다. 요것만 그죠?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응용된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계산한 값이요. 100mg per 미터 3승이 나왔죠. 근데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ppm이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분자량을 주지 않았죠. 그죠? 벤젠의 분자량이 안 나왔죠. 이럴 때는 분자량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벤젠은 C6에 H6가 됩니다. 탄소는 하나가 원자량이 10인데요. 6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6이고 플러스 수소는 하나가 원자량 1인데요. 6개입니다. 그죠? 계산하면 78g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벤젠의 분자량 78분의 하시고요. 24.45 곱하기 금방 계산했는 미리그램 퍼 미터 3승 10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니까요. 31.35 ppm이 답이 되겠습니다. 평상시에 나오던 것보다는 이쪽 부분 때문에 한 번 더 응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 엉뚱한 문제는 아니니까요.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0번 자주 출제되던 문제 유형이죠. 그죠? 현재 총 흡음량이 1504빈인 작업장에 흡음물질을 첨가하여 204빈을 더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측되는 실내 소음 저감량을 계산하라. 그죠? 실내 소음 저감량 NR은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고요. 흡음 처리하기 전에 총 흡음량 분의 흡음 처리 후에 총 흡음량이 공식입니다. 10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흡음 처리하기 전에는 1500이고 흡음 처리 후에는 1500에다가 2000을 더한다 했다. 그죠? 그러니까 1500 플러스 2000 해줘야죠. 그죠? 후가 아니라 더한다 했으니까요. 계산하면 3.68dB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가요. 예, 또 나왔네요. 법에 의한 게 참 많이 나왔다. 그죠? 요것도 별표는 법규 내용 2개 정도 붙이는데요. 파란색 별표 1개 붙이고 다시 보겠습니다. 보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 안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는 괄호 할게요. 상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근골격계 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에 괄호마다 작업장 상황, 작업 조건,
작업과 관련된 근골격계 징후와 증상 유무 등에 대한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그죠? 근골격계 질환 유해 요인 조사는 3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3년마다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다만 신설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신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초 유해 요인 조사를 받습니다. 최초는 1년 이내 받고요. 그 다음은 3년마다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별표 3개짜리입니다. 그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직무 5가지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제외하라 나왔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암기법부터 볼게요. 일단 보건관리자는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본인이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해야 되고요. 물질안전보건자료, 사업장 점검, 재원인 조사에서 재해가 몇 건 났다 통계 내야 되고 업무를 기록해야 된다. 그죠? 요 정도 기억하면 되겠죠. 더 많이 있지만 최대 적는 건 5가지밖에 아니니까요. 자, 그 중에 암기하기 쉬운 것만 요 조금 정리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이다. 그죠? 처음에는 핵심 키워드부터 먼저 암기하시고요. 자꾸 읽으면서 문장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건관리자는요. 사업장의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에 관한 뒤에는 공통이에요. 보좌 및 지도 조언. 위에 있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조언해야 된다. 그죠? 공통은 그냥 하나로 기억할게요. 보좌 및 지도 조언. 그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육은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두 번째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자,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에 게시하고 비치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을 순회 점검하고 잘못된 건 이렇게 하라 지도하고요. 내가 직접 조치할 필요는 없거든요. 이게 고장났으니까 조치해 주시오 하고 위에 건의할 수 있다. 그죠? 요거는 공통 뒤에 부분 붙지 않습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자,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 지도 조언. 기술적 이런 건 빼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재해가 몇 건 났다 통계 내야 됩니다. 재해 통계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조언. 그 다음에 보건관리자는 업무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그죠? 한 번만 더 핵심 단어 위주로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교육입니다. 사업장 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위험성 평가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하고 비치합니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사업장 점검하고 지도하고 조치 건의해야 합니다.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재해가 발생되면 원인 조사하고 재발 방지해야 합니다. 재해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보좌 조언, 지도 조언. 재해가 몇 건 났다 통계 내고 분석해야 합니다. 재해 통계 분석을 위한 보좌, 지도 조언. 업무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 자, 요 중에서 암기하셔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13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호구 선정 시의 조건 또는 보호구의 구비 조건 3가지를 적어보라. 그죠? 자, 이것도 아직 기억 못하시면 파란색 별표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첫 번째 보호구는요, 사용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자, 그리고 품질이 우수해야죠. 방진 마스크인데요. 먼지를 못 걸러낸다면 착용할 필요가 없다. 그죠? 첫 번째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두 번째는 품질이 우수할 것.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리 보호구가 품질이 좋아도 작업에 방해되고 착용이 너무 복잡하다면 사용 못하겠죠. 세 번째,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네 번째, 착용이 간단할 것, 간편할 것. 요 정도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목적에 적합할 것, 품질이 우수할 것, 작업에 방해되지 않을 것, 착용이 간편할 것. 그 이외에 유해 위험에 대한 방호가 완전할 것, 구조 끝마무리가 양호할 것 적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14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호구 중에서는요, 이 문제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빨간색 바꾸겠습니다. 틀리셨다면 파란색 별표 붙여주시기 바랄게요.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분진의 발생 장소나 성면 취급 장소에서 착용해야 하는 방진 마스크의 등급은 했습니다. 자, 방진 마스크는요, 자, 베릴륨 성면, 그죠? 이렇게 독성이 강한 분진은 특급 착용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금속 퓨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금속 용접 작업이 해당되겠죠.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 공작 기계 작업 되는데요. 1급입니다. 하지만 규소는 2급만 착용해도 된다. 그죠? 규소는 1급에서 제외됩니다. 나머지가 이제 특급과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장소는 2급 착용하게 되어 있죠. 문제에서는 베릴륨하고 성면이다 했으니까요. 방진 마스크는 특급이 되겠죠. 자, 이것도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작업 환경 측정 시의 시료 채취 근로자 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몇 명, 2명 이상에 대하여 동시에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자, 단위 작업 장소의 근로자가 1명인 경우는 2명 채취할 수 없으니까요. 그러하지 아니하고요.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몇 명 초과할 때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해서 측정합니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몇 명?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조정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작업 환경 측정할 때 시료 채취 근로자 수입니다. 단위 작업 장소에서 최고 노출 근로자 2명 이상에 대하여 개인 시료 채취 방법으로 측정합니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매 5명당 1명 이상을 추가해서 측정합니다. 동일 작업 근로자 수가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최대 시료 채취 근로자 수는 20명으로 조정합니다. 자, 그 다음 16번, 그죠? 별표 3개짜리, 기본 원칙이네요. 그죠? 이건 별표 한 2개 정도 붙일게요. 전체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기본 원칙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체 환기시설은요,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하자. 오염물질이 많을 때는 환기량도 많아야 되고 적을 때는 적어도 되겠다. 그죠? 이거 뭐 별표 1개 정도 붙여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설계하자. 전체 환기는 오염물질을 희석하는 환기죠. 그죠? 그래서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설계합니다. 세 번째, 오염물질의 배출구는 가능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해서 전환기의 효과를 얻는다. 뒤에 거 기억 안 나시면요. 오염물질 배출구는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하시면 되고요. 자,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청정 공기를 공급해야죠. 배출만 하면 안 되니까 청정 공기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한다. 그래야 작업자의 호흡기를 통과하지 않고 배출됩니다. 그죠? 공기 배출구와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고요. 오염된 공기는 작업자가 호흡하기 전에 충분히 희석되도록 한다. 이 중에서 한 4가지 적으면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염물질 사용량을 조사해서 필요 환기량을 계산한다.
두 번째, 필요 환기량은 오염물질이 충분히 희석될 수 있는 양으로 설계한다. 세 번째, 배출구는 가능한 한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설치한다. 네 번째, 배출 공기를 보충하기 위하여 청정 공기를 공급한다. 다섯 번째, 공기 배출구와 근로자 작업 위치 사이에 오염원이 위치하여야 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그저 별표 3개 붙여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500명일 때 사업장에서 선임해야 하는 보건관리자 숫자를 적어보라 했습니다. 그죠? 참고 먼저 보겠습니다. 대부분 위험이 높은 제조업은 다 해당됩니다. 광업, 섬유 제품 염색 정리 마무리 가공업, 모프이 제품 제조업, 신발 및 신발 부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 제품 제조업, 고무 및 플라스틱 제조업,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 제품 제조업, 이렇게 위험이 높은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명 미만까지 1명이에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다시 말하면 500명부터 2000명 미만까지 2명이고요. 상시 근로자 2000명 이상이면 2명 이상인데 의사나 간호사 중에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외에 그 밖의 제조업은요, 50명에서 2배죠, 그죠? 1000명 미만이 1명이고, 1000명에서 3000명입니다. 2명 이상 되고요. 3000명, 상시 근로자가 3000명, 이상일 때는 2명 이상인데 역시나 의사, 간호사 중에 1명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 임업, 어업, 요렇게, 그죠? 또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운수, 창고, 도소매, 숙박, 음식, 위험이 덜한 업종이죠, 그죠?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5,000명 미만까지 1명입니다. 5,000명 이상일 땐 2명 이상인데요. 의사나 간호사 중에 1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건설업은 공사금액 8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600명 이상일 때 1명 이상이고요. 공사금액 800억 원 기준으로 1,400억 원이 증가할 때마다 상시 근로자는 600명 기준으로 600명이 추가할 때마다 1명씩 추가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현재는요, 500명이죠. 500명은 500명 이상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50명 이상 500명 미만까지 1명이고요. 500명 이상 2000명 미만 2명이니까 현재 500명은 500명 이상 2000명 미만에 해당하니까요. 2명 이상 선임해야 하겠습니다.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위험성이 높은 제조업에 해당되죠. 자, 18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거는 틀렸다면 파란색 별표하세요. 왜냐하면 필기는 자주 나왔는데 실기가 또 뜸했습니다. 교대 작업 시에 야간 근무자를 위한 교대 근무제 관리 원칙, 다시 말하면 바람직한 교대제의 조건 4가지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첫 번째, 야간 근무의 연속 일수는 2에서 3일로 한다. 너무 계속 야근하면 안 돼요. 그죠? 야간 근무 연속 일수는 2에서 3일로 하고요. 두 번째, 야간 근무 후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 최소 48시간 이상의 휴식을 둔다. 야간 근무하고 다른 근무 가기 전에 48시간 이상 휴식 둡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야간 근무 중에 2시간에서 4시간 가면 시간을 둬야 됩니다. 그죠? 가수면이죠. 잠자는 시간 2시간에서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야간 근무 시간은 수면 시간 포함해서 8시간 이내, 야간 근무 너무 길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 4가지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야간 근무 연속 일수는 2에서 3일. 끝났다, 그죠? 야간 근무 다른 근무조로 가기 전에는 최소 48시간 이상의 휴식. 이제 또 야간 근무 들어가면요. 몇 시간에 가면 야간 근무 중 2에서 4시간의 가수면 시간 두고요. 전체 시간은요. 야간 근무 시간은 간이 수면 시간 포함하여 8시간 이내가 바람직하다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별표 3개 붙일게요. 하지만 이것도 파란색 별표, 그죠? 법규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 측정 대상 유해인자 중에서 분진 종류 7가지를 적으라 했습니다. 그죠? 분진 종류는요, 광물성 분진, 곡물 분진, 면 분진, 목재 분진, 성면 분진, 용접 분진, 유리섬유, 이렇게 7가지입니다. 자, 광물성이라는 건 우리가 이게 뭐 석탄 이런 거나 또 뭐 우리 광물에서 나오는 먼지들이죠. 그죠? 그다음에 곡물면 목재, 그죠? 요 비슷한 거 묶어 버리고요. 광물성 분진, 곡물면 목재 분진. 그다음에 성면 분진, 용접품, 유리섬유까지 7가지. 그죠? 다시 한번 암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넘어가겠습니다. 별표 2개 붙이겠습니다. 어느 작업장에서 190분 동안 측정한 누적 소음 폭로량이 50%였다면 시간가 중 평균 소음 수준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자, 시간가 중 평균 TWA는요. 16.61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자, 밑에는 100분의가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측정하는 시간이 나왔을 때는 12.5 곱하기 측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측정 시간 분의 여기 D는 누적 소음 폭로량, 그죠? D가 들어가면 되고요. 플러스 90, 이게 공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6.61 곱하기 로그 하시고요. 12.5 곱하기 190분을 시간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소음에 노출된 시간이기 때문에요. 190분 나누기 60 하면 3.17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3.17분의 누적 소음 폭로량은 퍼센트 단위 그대로 들어갑니다. 50 들어가고요. 플러스 90, 요거 계산하시면 91.68, 단위는 동일하게 평균 소음 수준 단위 데시벨 A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여기까지 2022년 2회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자, 역시나 법규에서 문제들이 그저 조금 과거보다 좀 많이 나오고 암기해야 되는 내용의 비중이 조금 많이 나왔는 것 같습니다. 자, 꼼꼼하게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요. 본인이 틀린 문제 꼭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